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 미주망입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각은 9월 24일 오후 10시 35분이고요. 미주망 뉴스 읽기 시간, 경제 뉴스 읽어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가지고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뉴스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오기 전까지는 아마 삼성의 초대형 인수합병 예고 관련해가지고 ARM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영국도 가고 이랬어가지고 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 인수합병 사실 근데 인수합병은 엔비디아도 실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분 투자 어떠한 방법으로든 ARM과 손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ARM은 반도체 설계, 팹리스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이다라고 하네요. 사실 이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몇 개를 되게 찾아봤는데 기업 가치가 최소 85조 원인데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20조, 130조 원 정도래요. 그래서 이게 재무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다고 해가지고 ARM 자체가 매출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뭐 워낙 그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뭔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소프트뱅크가 ARM을 왜 매각하는지 이 부분도 되게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 하면은 굳이 팔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비전 펀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라고 기사에서는 보고 있네요. 사실 이 비전 펀드가 진짜 뭐 세계 스타트업이라던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신규 종목들 대부분을 진짜 이 비전 펀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최근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맞물리면서 비전 펀드가 엄청난 손실을 또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7조엔이던 가치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 결국에는 펀드가 수익을 못 봤다는 소리죠,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알리바바, 쿠팡 뭐 투자한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뭐 소프트뱅크의 손해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이 되게 비전 펀드가 이제 현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ARM 인수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ARM 매출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실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점 ARM을 320달러에 인수했을 때 ARM의 당시 평균 연매출의 20배 넘는 가격의 기업을 샀다고 하네요. 잠재력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27억 달러, 3조 8천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최대 실적을 냈지만 그룹 전체 손실을 생각하면은 적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뱅크가 또 비전펀드라는 부분에서 그 소유한 부분을 또 매각을 해야 현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ARM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ARM의 지분이 75%, 나머지 25%는 비전 펀드의 소유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유심히 지켜보면서 과연 ARM 매각이나 뭐 투자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테슬라의 AI 데이라고 있죠. 이게 많은 그 또 테슬라 주주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어떻게 보면 AI 데이 발표 이후에 또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하는 부분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상 바꿀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로봇이죠. 이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30일이면은 다음 주네요. 네, 이 인공지능 AI 데이 행사에서 새로운 시제품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보다도 세상을 더 크게 바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가 되네요. 테슬라를 조금 소량 갖고 있는 주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뉴스 기사 가볍게 보면은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시제품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버전 1의 생산을 내년에 시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도 해요. 뭐 게리 마커스라는 AI 연구자이자 기업인은 어떠한 로봇도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에 돈을 걸겠다. 자율주행도 확실히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로봇이 모든 인간, 내년이나 내후년에 모든 인간의 일을 해결한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도 뭐 사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 로봇도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니죠. 근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러한 비전이라던가 뭔가 그 목표 설정, 어쨌든 로봇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 항상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머스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주분들은 희망적으로 AI 데이를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은 항상 테슬라나 뭐 머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를 주가 부양용 테마에 가깝게 보고 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도 나오죠. 전기차 시장을 개척을 했고 스페이스 X를 설립해서 회의론을 항상 틀렸음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 기사가 포드 주가가 최근에 엄청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반도체 부족이 사실 이 완성차 업계의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포드 앞에 부착하는 그 요 파란색 요 로고가 없어서 차 발송을 못 하고 있대요. 이게 뭔 얘긴가 한번 봤는데, 로고가 부착돼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죠. 모든 자동차는 그 로고 떼고 뭐 옛날에 뭐 그랜저니 뭐 이런 거 뭐 앞에 달려 있으면 막 떼고 그랬다고 저도 막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로고가 있어야 그 차의 완성인데 어떻게 보면은 로고 부족 사태가 빚어진 이유는 포드 자동차의 로고 제작 업체 때문이래요. 여기서 지난달에 이 회사의 가공이 일부 중단을 됐는데, 그게 포드 자동차 로고를 납품해 오던 회사다 보니까 이 부품 부족 때문에 4만에서 4만 5천 대의 자동차를 딜러에 보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반도체 품귀 현상은 뭔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완성차 업계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로고 부족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가도 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운영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 어제 뉴스에서도 캐나다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과 캐나다의 뭐 관계가 또 그 서로 동맹의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또 올랐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확보에 대해서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자재 있는 나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추값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며칠 전 뉴스 읽기 시간에서 금치라고 하면서 뭐 김장전에는 항상 배추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경기 아예 서울 사실상 없다. 이번 주 로또도 또 틀렸나 보네요. 네, 그렇고 또 재밌는 뉴스, 바나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나 봐요. 환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수입을 할 때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거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바나나 가격이 10% 정도 올랐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읽었던 백화점 관련 그 MZ세대 겨냥한 중고관 백화점에서 하는 사업비 다시 한번 또 뉴스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회비 모아서 점심 만들어 먹어요. 2030 세대 직장인 생존법이라고 하는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회사에서 식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재택을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해결을 하거나 회사에 나갈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점심값이
저도 회사에서 나오는 그 돈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 요새 밥값이 너무 비싸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은 나눠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점심값도 좀 하락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주식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잠실 엘슬리센트 트리듐, 이거를 잠실 엘리트라고 하는군요. 근데 7억이 빠졌다. 와, 7억이 한순간에 빠지는 것도 되게 대단하네요. 삼성전자 96층에 사람 있어요. 네, 저도 96층은 아니지만 한 60 몇 층, 뭐 이 정도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네, 그렇고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볼게요. 종갓집 김치 10% 오른다. 저는 비비고를 보통 먹고 있는데 종갓집 비비고도 뭐 곧 바로 이미 올랐나요? 곧 오르겠죠. 김치 가격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김치 관련 뉴스가 진짜 많네요. 오만전자 밸류업 ARM 인수로 가능할까? 그러나 시장에서는 100원 오르고 끝났는데 지수 전체가 1.5% 이상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100원 올랐으면은 그거 지금 마법에 선반영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또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킹달러의 원유가 배럴당 5.7% 하락했다. 이러면서 사실 미국의 쉐브론이나 이런 석유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요. 125조 현금 보유한 삼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매수 심리 39개월 만에 최악이래요. 거품이 좀 빠지는 건가 싶은데 영끌 해가지고 고점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또 그거대로 고민이 되게 크실 것 같아서 선뜻 집값 떨어져서 좋아요, 저도 이제 집 살 수 있어요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자 부담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젠가는 또 시장의 균형점에서 만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뉴스 읽기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내일도 아마 뉴스 읽기 시간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가 사실 주말에는 뉴스 기자분들도 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평일에 나왔던 뉴스가 대부분이긴 하네요. 뭐 테슬라 AI 데이 관련한 뉴스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고, 포드 로고 휘장 없어서 못 파는 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주분들한테는 정말 슬픈 얘기지만. 네, 그러면 이상으로 9월 24일 미주망 뉴스 읽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는다의 한국 경제 뉴스 읽기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